안녕하세요. 온라인 치과 이동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입안에서 어떻게 나고 어떻게 발치되어지는지 치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저희 아이는 교정을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그 교정 치과를 들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교정이 좀 좋은 시기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제2 대구치라고 하는 영구치가 다 난 이후부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니가 없어야 진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말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없어서 좋은 거는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다 잘 나서 교합을 잘 이루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그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지고 턱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랑니가 자꾸 이렇게 누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니를 이제 발치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사랑니가 없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신체 모든 건 다 유전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추세를 보자면 요즘 아이들 치료를 하다 보면 사랑니가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사랑니뿐만 아니라 영구치 겨순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가 점점 줄어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치아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충치 치료는 어떤 이제 그런 치료를 했을 때, 마지막 치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는 치료가 사실 어찌 보면 마지막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치료적인 이유로 발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충치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치료를 최대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레진 치료나 인레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은 이제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크라운 치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신경 치료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신경을 좀 남겨둠으로써 이제 크라운에서 바로 다음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조금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최대한 좀 미루려고 하는 편입니다. 치아는 이제 잇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는 충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치는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간단한 충치 치료로 끝낼 수 있는데요. 충치가 조금 늦게 발견되거나 충치가 많이 진행된다면 신경치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치아 보강을 위해서 크라운 치료라는 거를까지 해야 되게 되는데요.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가 된 치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사실 좀 지속되다 보면 크라운 내부에 있는 치아가 삭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된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수명을 다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유는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크랙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넘어지거나 크게 부딪히는 일만 없으면 사실 금이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금니의 경우는 사실 평생을 저작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저작에 의한 힘만으로도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금이 간 치아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조심해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씹을 때 시큰거린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좀 과하게 시리다든지 하면은 이제 결국은 크랙 치아에 대한 이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금이 간 치아의 치료는 저희가 1차적으로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충치가 많이 진행된 경우와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크라운 한 치아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간혹 오래 쓰다 보면 다시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아니면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치아 위쪽에 생긴 금이 치아 뿌리 쪽으로 내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요. 어린 나이나 젊은 나이에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40대 이후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치주 질환에 의한 발치입니다. 치아는 충치균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입안에 치주염 세균도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치석이나 플라그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런 치주염균이 치아 주변에 붙어서 치아 주변의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치아 주변에 뼈를 녹이게 돼서 치아를 흔들리게 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치주 치료를 해서 많이 이제 개선을 된다면 좋겠지만 심하게 치주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흔들림을 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치아는 발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치아는 충치도 먹지 않았고 뿌리에 금도 가지 않았지만 치주적인 요인만으로도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아니면 또는 이제 병적인 이유로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치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한 사람의 입안에 있다 보니까 치아가 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치아는 개개마다 느끼는 통증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하는 치료법도 다르고 결국은 치아는 수명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개의 치아가 조화롭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아 하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치과 의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온라인 치과 이동호 원장이었습니다.